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비핵화 선언이냐 뒤통수냐. 김정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까. 트럼프의 당선은 김정은 손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 그런데 한국에서는 방영될 수 없었던 드라마.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에덴 동산에서 놀던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먹어보고 싶었던 선악과. 나약한 인간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존재.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방영될 수 없는, 방영할 수도 없는 그런 드라마를 저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터 화이트. 참으로 평범한 이름이죠. 그는 사실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의 가장입니다. 집안 형편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죠. 집도 은행 거, 차도 은행 거, 월급 통장도 은행 거. 월급이 잠시 통장에 들어왔다 스치고 다시 은행으로 가버리는 무늬만 중산층인 돈 버는 노예의 삶. 그렇게 그는 대출금 상환이란 낙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월터 화이트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폐암 3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임신한 아내와 장애자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그에게는 갚아야 할 은행빚도 아주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렇게 월터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가족들이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많은 돈을 가족에게 남겨주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마약 제조였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자 화학 전문가였던 그에게 단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한편 그는 자신의 제자였고 골칫덩어리였던 제시 핑크먼이 마약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월터는 제시를 찾아가 마약 제조 동업을 하자고 하죠. 그렇게 둘은 동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같이 막가는 인생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겁니다. 마약 제조로 돈도 많이 벌고 기적적으로 폐암 수술도 성공하며 생면 연장의 꿈도 이루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스톱이 안 되는 겁니다. 막가는 인생이요. 월터는 마약 제조로 유명해지지만 그럴수록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지고 자신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되죠. 그러다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일이 이래저래 꼬이다가 결국 월터와 그의 가족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월터는 그런 삶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뒤따른 법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평범한 소시민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죠. 사실 김정은은 서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가주석 승계에 있어서도 한참 서열이 뒤에 있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런 김정은이 국가주석이 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김정은 자신도 몰랐죠.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천덕꾸러기로 스위스에서 신분을 숨긴 채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북한으로 송환이 됩니다. 사실 북한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북한 같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오지게 가난하죠. 그것은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지배가 친 북한 공산당은 매우 부유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매우 가난하죠. 북한이 가난한 이유는 북한이 마약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낮은 원재료비로 생산되고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그래야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의 공산당이 계속해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계속 가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낮은 원가 관리가 가능해지니까 말이죠. 지금껏 남한과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통일은 안 됐죠. 사실 남북한의 통일이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바로 중국, 일본, 러시아가 남북한의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 북한이 지금의 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죠. 계속 그렇게 마약 생산국으로서 북한으로 남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북한에서는 마약 생산은 어렵기 때문이죠. 사실 마약은 돈 세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마약과 돈 세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던 겁니다. 나름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북한의 무기 판매와 무기 AS는 스키다시이고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한편 북한은 남한의 차이나타운과 나이트클럽을 통해 남한에도 마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당은 그렇게 남한의 돈으로 부자도 되고 핵폭탄도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의 주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원가 관리를 위해서는 인건비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괴짜인 북한을 중국은 사실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북한이 언젠가 중국 영토의 한 일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군 지도자들은 중국으로부터 뇌물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북한에는 친중적인 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북한 39호 실의 장성택은 그런 친중 세력의 대표 주자였던 것이죠. 원래 김정은은 국가주석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성택은 김정은을 북한의 허수아비 주석으로 세워놓고 본인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도 바보는 아니죠. 그런 장성택의 의도를 파악한 김정은은 먼저 그를 제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친중파가 아닙니다. 그는 중국이 왜 북한에 물품을 공급하는지 그 의도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중적인 군사 지도자들과 북한 39호 시들의 수뇌부들과 싸우고 있죠. 그리고 그는 미국을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동해안 공해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 동해안에 많은 중국 기술의 미사일을 쐈던 겁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바다에 떨어진 그 미사일들을 수집해 갔던 것이고요. 그렇게 중국의 미사일 기술이 미국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미국 훈련에 대해 미사일로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미사일들은 미국에 바친 조공이었던 것이죠. 북한은 중국의 미사일 개발 아웃소싱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분석하면 중국 미사일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김정은은 비핵화를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과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그렇지만 북한은 결국 미국과 손을 잡을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한반도의 미군 기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훗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육군은 북한이 담당하고 해군과 공군은 남한이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중국을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는 미국의 붕괴 시나리오가 성공을 거두면 만주는 한국인들에게 전리품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남한, 북한, 만주가 연합하여 코리아 연방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김정은은 한국의 역사책에 위대하고 영리한 지도자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때의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의 뒤통수를 칠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는 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이 거짓말이라면, 뒤통수라면 얘기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다시 거짓말을 낳고 일이 이래저래 꼬이다가 결국 김정은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월터 화이트처럼요. 모든 일에는 결국 책임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이상 존투아이였습니다.